자, 자원입니다. 오늘은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를 우리가 고갈 자원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화석 연료 이런 자원의 사실 분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부분 공간과 연결이 돼 있고요. 공간, 지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 지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원을 둘러싸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방법들을 한다는 거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간상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는 이제 한국 지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 실태니까 실태로 들어가면 일반 사회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지구적 차원에서 하자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지구적인 부분과 우리나라가 지금 접해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둘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재성과 유한하다. 편재성은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편재되어 있다. 자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희소성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단어를 한번 그때 줬어요. 1학년 1반과 2반에서.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기술로서의 자원과 경제로서의 자원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기술로서의 자원은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캘 수 있을 때, 채굴할 수 있을 때, 그런 기술을 가졌을 때라고 본다면, 경제로서의 자원은 석유를 얘기하면 경제적 자원, 우리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석유를 정제할 수 있고요. 석유를 다룰 수 있어요. 또 석유를 다양한 등유나 경유나 휘발유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석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비싸지겠지. 계속 비싼 거예요, 석유가. 근데 거꾸로 보면 석탄은 어때요?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은 우리가 독도에 묻혀 있는 메탄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들이 미래 가치로서의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가치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거죠. 자원 이란입니다. 이란. 자원이 뭐지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 수업을 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함수가 뭐지? 자원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석유요 석탄이요라고 대답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거죠.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유용하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자원의 의미고요. 우리가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술로서의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가지 말고요. 우리가 정치가 뭐니, 경제가 뭐니, 자본주의가 뭐니 얘기했을 때 너무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잃어버리게 되면 근데 그게 어떤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을 때 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x값이 하나로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형된다라는 사실만 함수를 이해를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수학은 쉬워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기술이나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해야지. 그냥 석탄이요 석유 맞아요. 석탄과 석유가 유용하면서 이용 가능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도 자원이라고 하고요. 인적 자원도 인적 자원 이런 것들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에너지 자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자원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자원에서는 산업사회 현재 지금 아무리 지금 지식 기반 사회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해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이나 중공업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무시하고 없다면 아니면 석유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실제 우리 실생활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이 가치가 하락은 되고 있지만 중요하다. 봐야겠죠.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맞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근데 늘 말했잖아요. 선생님 저는 연탄 안 떼는데요. 석탄 필요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아예 불필요한데요. 이 지금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석탄은 어떻게 갑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다량으로 씁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철소, 포스코라고 하는 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재련을 할 때 석탄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은 내가 안 써요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아직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당연히 석유가 더 나은데 왜 석탄을 씁니까? 석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클 때 우리가 환경오염에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천연가스는 우리가 LNG나 LPG와 같은 우리 가스 자원을 얘기하는데 가스 자원은 지금 우리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가 주택에 난방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주택 난방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사실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박으로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한결같이 화석 연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 있네요. 물음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냐? 뭘 물음표하고 있냐면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지도에서 보고요. 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 도표라든가 표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자, 자원이 왜 이렇게 자원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편제성입니다. 편제성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뭐가 편제되어 있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석회석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석회석은 지금 현재 전 인류 그리고 우리 전 지구상에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고령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부족 국가다. 물도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서남아시아나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자원으로서 얻는 소득, 가치가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골고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편제성이 심하다. 자, 특히나 석유가 가치가 가장 큰데 매장량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편제성이 매우 심하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란, 이라크 뭐 이런데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때 당시 이 국가들은 사실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가 반건조 지역인데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물은 없는데 시커먼 물 같은 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시 축복받은 땅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알라신 그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도표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인데 석탄은 유럽과 러시아에 많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사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순상지라고 해요. 순상지. 우리나라가 대부분 고생대나 시원생대 땅으로 되어 있다면 유럽은 대부분 시원생대보다 더 오래된 순상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고생대에서 나는 이 석탄의 자원이 많다.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중국에 많습니다.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호주에 이제 많이 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은 자원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인데요. 석유는 압도적이죠. 서남아시아,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이란에 많고요. 그 다음에 중남아메리카, 신대륙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캐나다나 미국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유럽이 많아요. 유럽의 일반 유럽보다는 북유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북유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역시나 서남아시아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빠진 것은 천연가스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미국이. 근데 석유는 아직까지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제성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가면 우리는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자, 석탄은 어떻게 되냐? 자, 석탄은 산업혁명의 동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제철이나 화력 발전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나 지금 여기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석유는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은 석유는 자동차나 운송 수단의 급증이다. 우리가 보통 수송 연료라고 하는 수송용 이외에도 석유화학에 광범위하게 되고 있다. 우리 LG화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우리가 섬유라든가 옷이라든가 너무 많은 부분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석유를 가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어떤 걸까?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와 비교하면 깨끗합니다. 대부분. 배출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되게 됐다.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선박, 특수 선박에 이제 싣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쓰고 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게 천연가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죠. 현재 주로 산업용이 많은데 다른 에너지 자원과 비교했을 때 가정용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석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천연가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일부 하고 있어요. 울산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자, 이런 거고 우리가 누누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잘 이어가지고 가장 많이 배우고 또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세히 배워왔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표나 아니면 밑에 보죠. 밑에 이런 지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밑에 표 있죠. 이런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가 나오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랑 왜 힘든지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왜 그럽니까? 석탄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많이 소비한다는 건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편서풍이 불어올 때 우리나라의 공기 오염이 심한 이유겠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다. 역시나 석유 생산에서는 사우디가 가장 많아요. 단일 국가로서는. 근데 미국도 석유 생산은 사실 많다는 사실. 근데 소비 1위 국가도 미국입니다. 석유는.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선진국인 이유겠죠.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생산이라든가 공장 소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석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 것들을 자원이에요. 근데 두 가지죠. 사실 해결 방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회 영역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분포라든가 어디서 생산 그리고 어디서
소비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한국지리 아니면 세계지리 지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마치겠습니다.